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최근 들어서 배소연 씨에 대해 가지고 다시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배소연 같은 경우는 본인은 뭐 집행유예로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확정 판결을 받았으니까 나야 이제 뭐 릴릴이 너야 그냥 뭐 놀면 되겠다. 김혜경에 대해서도 쉴드 쳐주고 이재명에 대해서도 쉴드 쳐주면서 그렇게 살면 되겠다 싶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배소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기가 됐던 의혹이 뭐가 있었습니까? 80억 가까이 되는 자산가가 어떻게 됐는가? 재산을 형성했던 그 과정에 대해 가지고 의문이 제기가 됐죠.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뭐 공무원 월급으로서 뭐 몇 급이었고 얼마를 받았고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마당에 거의 뭐 10년 가까이 일했던 거를 한 푼도 쓰지 않고 싹 다 긁어 모았다라고 해도 그 현금의 액수가 4억 조금 넘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4억 조금 넘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20억 가까이 되는 아파트 그리고 뭐 상가 뭐 주택 해가지고 80억 자산가가 될 수가 있냐? 누가 보든지 간에 이상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의혹도 지금 일단 제시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배소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게 혹시 배소연이가 성남시장일 때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일 때 그냥 단순히 김혜경의 수행을 담당하는 비서 이런 역할을 넘어서서 본인 또한 마찬가지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재명 패거리랑 마찬가지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렸던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의 어떤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이재명의 이른바 9박 10일 가까이 되는 호주 출장에 누가 동행을 했다? 배소연이가 동행을 했다. 자, 일단 이거는 요 내용만 듣더라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배소연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이었을 때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을 때 직책이 뭐였습니까? 뭐 외국인들이 성남시에 방문했었을 때 그거 뭐 의전 담당하고 뭐 통역하고 뭐 이런 것들이 배소연의 주 업무였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가 김혜경이랑 뭐 연관이 돼 있는 게 아니고 도대체 배소연이가 이재명이가 호주 출장을 가는 거를 뭐하러 따라가겠습니까? 애당초 그리고 이재명의 호주 출장 같은 경우는 트램 사업 그 이제 도로 위로 막 다니는 그 이제 그 기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호주에서 잘하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배울 게 있겠거니 그래 가지고 이거를 갔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왜 도대체 배소연이가 그렇게 호주 출장을 갔던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이고 정말로 배소연이가 호주 출장을 간 거는 맞는지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호주 출장을 안 갔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좀 상세하게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호주 출장을 갔다라고 하는 게 명백한 이유가 이미 이기인이가 과거에 관련된 사진을 공개를 했었거든요.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진 한 가지 좀 띄워주시면은 이거는 뭐 누가 보든지 간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배수연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재명이고요. 이게 지금 무슨 뭐 한국에서 찍은 사진이 아니라 저 사진이 바로 어디서 찍힌 사진이라는 거예요? 호주에서 찍힌 사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사진을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않은 증거니까 명명백백하게 배수연이 같은 경우는 어떻다? 호주 출장에 같이 따라간 게 맞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갔냐?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일단 이번에 이재명에 대한 그 선고가 나왔던 판결문을 보니까 공식적으로 갔던 리스트 안에 누구도 들어가 있었다? 배수연이도 같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김문기 씨가 갔다라고 하는 그 이제 호주 출장에 배수연의 이름 또한 마찬가지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기는 가는 방법은 일단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갔는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름만 덩그러니 올려놓고 호주 출장을 가가지고 자기가 그냥 여행을 다니고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외유성 출장이 될 수밖에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사실 호주 출장을 같이 갔던 사람 이재명의 그 지근거리에서 지켜보면서 배수연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었던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아니고서야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이제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신 상태니까 남아있는 게 누구밖에 없습니까? 유동규 씨밖에 없죠. 그래서 유동규 씨가 하는 얘기가 뭐냐?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도 유동규 씨 한번 모시고 자세하게 얘기를 들어볼 텐데 배수연이가 호주 출장을 간 게 맞다라고 지금 유동규 씨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공식 일정에서는 배수연이가 빠졌다라는 거죠. 분명히 일단 동행하기는 동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수연이랑 어떤 식의 일이 있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게 기억이 나지가 않는데요. 그 기억이 안 나는 이유가 뭐냐? 아니 뭐 이재명이랑 골프도 치고 뭐 한 거 다 기억하시는 분이 어떻게 배수연이랑 뭐 했는지 기억을 못 하겠어요?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 공식 일정에 거의 다 배수연이가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유동규 씨의 얘기와 그다음에 이기인의 그 사진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겠어요?
이름만 일단 올려놓고 배수연이가 그렇게 외유성으로 호주 출장에 같이 따라갔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거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만약에 배수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단순한 김혜경의 비서였다라고 한다면 이재명이가 저런 식의 무리수까지 뒀을까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배수연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림자 속에 감춰져 있는 실세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그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김현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진상도 그렇고 지난번에 대선 기간 동안에도 한창 이제 그 대장동 이슈가 완전히 전국적인 이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진상의 얼굴이 없어가지고 사진을 워낙에 안 찍다 보니까 옛날에 그냥 나왔던 그런 과거 사진만 계속 그 언론사들도 자료 화면으로 썼었잖아요. 그 정도로 주변에 있는 측근들 같은 경우는 얼굴을 꽁꽁 매고 다니고 배소영 같은 경우도 사실상 공개가 됐던 사진 같은 경우는 뭐밖에 없었습니까? 그 결혼식 사진. 그것도 뭐 지가 공개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식 사진 딸랑 하나 그것조차도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매번 나왔던 게 배소연이란 말이에요. 그럼 질문이 드는 게 이거죠. 그렇게나 꽁꽁 감추고 그런 식으로 공개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자제해야 되는 양반이 어떻게 된 것인지 저렇게 해외 출장까지도 사실상 외유성 출장까지도 같이 따라가 가지고 이재명이랑 사진까지 남길 수 있었던 것일까? 김현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진상 같은 경우도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정진상 같은 경우는 김문기 씨가 원래 그 리스트에 없었는데 정진상이가 이제 시장 그쪽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비서팀인가 거기다가 전화를 해서 김문기 씨를 도중에 집어넣었다라고 유동규 씨가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활동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직접적으로 사진이 남아 있는 게 없는데 왜 배소연이만 저런 식으로 이재명과 사진을 찍었던 것일까? 이 이재명과 배소연 두 사람의 관계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끈끈한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관계가 끈끈하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의문으로 갖고 있었던 첫 번째 문제 80억 가까이 되는 자산가가 될 수 있었던 배경 그 배경에도 마찬가지로 그 끈끈한 두 사람이 어떤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닐까 충분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가 막힌 것은 호주 출장을 갔던 저 시기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가 어떤 거를 했던 시기였습니까? 저희 다음 사진 한 가지 보여주시면은 이거 아마 한창 이제 그 언론에서 화제가 됐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성남시에서 갑자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이 모라토리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 가지고 그때 이제 그 사진 내려주셔도 되고요. 그때 이제 그 우리가 판교를 성남시에서 개발을 하면서 돈이 이제 많이 들어갔거든요. 5,200억 가까이 이제 썼다라는 것인데 그걸 이제 성남시가 빌려 가지고 5,200을 가지고 판교를 개발을 해놨는데 이 돈이 없어가지고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이거를 모라토리엄을 선언함으로써 뭔가 이제 뭐 긴축 재정이나 이런 걸 해나가겠다 뭐 이런 식의 선언이었는데 요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해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뭐 결론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 이제 모라토리엄을 갖다가 2010년도 그때 정도 즈음에 이재명이가 선포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6개월이 지난 2014년도 1월 달에 갑작스럽게 모라토리엄을 극복했다라고 하면서 또 선포를 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둘러싸고 당시 나왔던 얘기가 정치적인 쇼다.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것도 극복했다라는 것도 전부 다 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같은 경우는 3년 6개월 동안 우리가 예산 같은 거를 바짝 이제 졸라매고 긴축재정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래서 3년 6개월 만에 다 갚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개구라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때 당시 같은 경우는 성남시의 부채와 채무가 눈덩이 같이 늘어나 가지고 채무는 2010년도 90억이었는데 그게 1193억으로 무려 13배나 증가가 되고 부채 같은 경우는 825억에서 2100억으로 2.5배나 증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실질적으로는 채무가 됐거나 부채가 됐거나 다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뭐 귀신 씨나라 까먹는 그런 소리하고 앉았냐. 뭔 놈의 모라토리엄을 극복이 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애당초 그런 식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됐던 배경도 구라라는 것인데 그때도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국토부입니다. 이재명이 그때 했던 얘기가 국토부에서 우리가 5,200억 정도를 빌려서 썼었는데 갑작스럽게 그거를 갖다가 다시 정산을 해라. 국토부에서 우리가 5,200억을 빌렸는데 국토부가 5,200억 내놔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라는 게 이재명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애당초 국토부의 정산 요구 자체가 없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또 주장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시게 되면 다음 그 사진 보여주시면 요게 이제 국토양부의 그때 당시의 문건이거든요. 이 문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모라토리엄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 5,200억 빌려간 거 그거를 다시 정산해달라. 다시금 갚아라. 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1번, 2번, 3번 어디를 보든지 간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에 걸린 것도 뭐였어요? 백현동 개발. 그거란 거는 국토부가 협박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개구라를 쳤다가 그것 때문에 이번에 유죄 판결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도 구라를 쳤던 양반이 2014년도라고 구라를 안 쳤겠냐. 2014년도 또한 마찬가지로 국토부 핑계를 대면서 5,200억을 무슨 뭐 국토부가 반환해달라 이런 개구라를 쳐가지고 모라토리엄을 갖다가 선언하고 자기는 그거를 극복시킨 능력이 있는 그런 시장인 것처럼 포장한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재명이와 성남시장이었을 때는 다 썩어 빠졌다. 그 밑에 있는 말단 직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배선이까지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썩어 빠졌다. 저는 철저하게 이 호주 출장 9박 10일 가까이 되는 어마어마하게 길었던 호주 출장에 왜 도대체 배소연이가 같이 갔던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두 사람이 무슨 관계였는지 얼마나 끈끈한 관계였는지 반드시 밝혀야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